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크레아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크레아틴을 먹으면 근육이 더 빨리 자란다는데 꼭 먹어야 하나요? 전 더 이상 근육이 크질 않는 것 같은데 크레아틴을 꼭 먹어야 근육이 더 커질까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정체불명의 영어 이름 하나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이 크레아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몸짱이 돼야지, 살 빼야지, 건강해져야지,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헬스장 다녀야지,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신 많은 분들께 왜 굳이 크레아틴을 섭취하지 않아도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크레아틴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크레아틴이란 인체 내 에너지 합성을 돕는 물질로 특히 근육 내에 대부분 저장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합성?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근육을 움직이는 데 있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근육이라는 기계가 작동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에너지는 또 뭔 소리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일까요? 누군가는 당 떨어지네. 그 당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인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가 분해되고 소화된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이나 지방으로 몸속에 저장된 뒤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마다 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이나 지방을 매개로 하는 이 ATP 생성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을 매개로 하는 에너지 생성 과정은 짧게는 10초, 길게는 30초까지 걸리고 지방을 매개로 하는 이 에너지 생성 과정은 무려 1분 이상이 걸립니다. 나는 근육을 단 한 번 움직였을 뿐인데 10초에서 1분가량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버퍼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크레아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육 내에는 이미 소량의 ATP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두세 번 정도 수축 이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죠. 이 적은 양의 ATP를 재활용하여 당이나 지방을 매개로 한 추가 ATP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근육 내 ATP의 양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ATP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4-6초가량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레아틴 덕분에 4에서 6초가량은 ATP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나 이후 저장된 크레아틴의 양이 고갈됨에 따라 ATP 또한 그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1980년대의 과학자들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크레아틴이 너무 적어서 4에서 6초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면 크레아틴의 저장량을 늘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꾸준히 실험용 쥐에게 크레아틴을 일정량 섭취시켜 보았더니 정말로 근육 내 저장된 크레아틴의 양이 늘었고 운동 시 ATP를 지속시키는 크레아틴의 효과가 약 1에서 2초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계에 보고된 이 크레아틴 섭취의 긍정적 효과는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크레아틴 복용에 따른 운동 능력 향상을 보고하게 되며 미국 내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선수 가릴 거 없이 가장 유행하는 운동 보조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는 마트나 약국, 어딜 가든 구할 수 있는 운동 보조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이 1-2초의 차이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 크레아틴의 효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성장을 목표로 운동을 할 때 우리는 특정 강도로 한 가지의 동작을 세트와 반복 이란 과정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강도, 세트, 반복 이 세 가지 요소 중 크레아틴이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반복 횟수입니다. 약 1-2초가량의 ATP 재생성을 유지하게끔 도움을 주는 이 크레아틴은 여러분들이 최대 5회 반복을 겨우 할 걸 6회, 6회 반복을 겨우 할 걸 8회 이런 식으로 약 1-2회 가량을 추가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1, 2회 가량의 반복 횟수 증가가 몇 주 혹은 몇 달간 누적되어 근육량의 증가에 일정량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아틴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할 경우 안 먹으면서 할 때보다 근육량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요?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에 나온 반덴버그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섭취하며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이 크레아틴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약 50에서 60% 빠른 근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10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결과만 놓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근성장 속도는 이후 근력 트레이닝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격차가 줄어들어 비교적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사람마다 근육량 증가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크레아틴은 사람마다 다른 근육량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빠르게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한계를 뚫고 무제한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는 마법을 부리진 않습니다. 요약해볼까요? 크레아틴은 단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운동 시 에너지 공급 및 생성을 도와주는 물질로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일반적인 건강 목적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일반인분들이나 헬스 초보자분들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육을 정말 빠르게 키우고 싶다거나 대회나 시합 등에 출전하여 남들과 경쟁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크레아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크레아틴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평상시 먹던 대로 하던 대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세요. 저는 근육을 키워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싶은데 크레아틴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크레아틴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운동과 영양, 휴식이 받쳐준다면 근육은 100% 성장합니다. 저는 근육을 키워서 대회도 나가고 싶고 누가 봐도 멋진 헐크 같은 몸을 만들고 싶은데 크레아틴 꼭 먹어야 해요? 네. 크레아틴 섭취에 따른 1, 2회 반복 증가가 누적되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크레아틴을 먹으면 운동 후 근육통도 줄고 근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니요. 크레아틴 섭취에 따른 근회복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체의 경우 근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상체의 경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아직까지는 근회복에 크레아틴이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상 크레아틴의 효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득근하세요.